한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간장치킨이 될 수도 있고 크림 스파게티가 될 수도 있고 파인애플 피자가 될 수도... 네? 선 넘지 말라고요? 파인애플 피자 맛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음식이 더러운 하수구에 사는 쥐새끼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하수구요. 막 벽에 곰팡이랑 바퀴벌레 그리고 막 똥. 하지만 괜찮습니다.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손도 닦았어요. 맹물로.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라따뚜이입니다. 영화 라따뚜이는 루카스필름, 마블, 20세기 폭스 등 영화사란 영화사는 전부 다 인수해버리며 아주 자기 혼자 다 해먹는 그래 다 해라! 미친 기업 디즈니가 꼬마 조명으로 유명한 픽사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인데요. 보통 디즈니든 픽사든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 협찬으로 줄을 서기 마련인데 영화 라따뚜이만큼은 조금 예외였습니다. 음식 관련 영화인 만큼 다양한 식품 회사들의 협찬을 기대했던 디즈니와 픽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식품 회사들은 더러운 생쥐와 엮이고 싶지 않아 했고, 심지어 디즈니 픽사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라따뚜이 브랜드의 와인마저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와인협회에서 판매를 반대하는 등 여러모로 난항을 겪게 되죠. 그래서인지 영화 내에서도 위생에 꽤나 신경쓴 티가 나는데, 일례로 레미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일부러 레미를 비누 거품이 가득한 싱크대로 빠뜨린다거나 레미가 요리하는 두 손을 최대한 깨끗이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쥐들과 달리 이족 보행을 시키는 등. Why are you walking like that? I don't want to constantly have to wash my paws. Did you ever think about how we walk on the same paws that we handle food with? 참고로 다른 쥐들 역시 후반부 요리하기 전 단체 샤워를 하고 난 뒤부터는 이족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의 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치약 뚜껑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사실 치약 뚜껑은 그냥 발견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고, 여튼간 방금 걸 제외하면 이러한 장면 모두 픽사에서 위생관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장치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의 진짜 주인공 요리 천재 레미부터 이야기해보자면, 픽사에서 생쥐를 주인공으로 발표했을 때 다른 부서들은 별 거리낌이 없었겠지만 그래픽 부서에게만큼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가 머리카락이기 때문인데, 인간과 달리 온몸이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털로 뒤덮인 생쥐들 덕분에 디자이너들이 꽤나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레미는 일반 쥐들보다도 훨씬 많은 115만 개의 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은 풍성충이라고 링기니의 머리를 사정없이 땡겨댄 거죠. 여하튼간 이런 레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스튜디오 복도에서 거의 1년간 직접 애완쥐를 기르며 쥐의 사소한 습관부터 움직일 때의 털, 코, 귀, 꼬리 등의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미가 훈제 버섯을 만들다 황천길 갈 뻔했던 이 장면에서는 버섯이 번개에 맞으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버섯을 직접 불로 지져본다거나, 링기니가 레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빠지는 장면에선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나면 옷의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젖고 달라붙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원 중 한 명이 직접 요리사 옷을 입고 물에 빠져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자연스럽게 링기니로 넘어가 보자면, 그의 풀네임 알프레도 링기니에서 성 알프레도는 크림소스 파스타의 한 종류인 알프레도 파스타에서, 이름 링기니는 납작한 면발을 자랑하는 링기네 파스타에서 따온 것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작은 I have this tiny little 혀를 뜻하고 있는 링구아를 변형시킨 단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방금 장면 이후 링기니가 레미의 비밀을 누설하려 하자 레미가 강제로 키스를 시킨 이유는 영화 초 레미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얻은 교훈을 이 순간 써먹은 거라고 하네요. 이어서 링기니의 박력 넘치는 여친 Make this easy to remember. Keep your station clear or I will kill you! 콜레트의 손목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화상과 흉터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 요리사들도 많이 입는 상처 부위로 그녀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잘 표현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링기니도 자세히 보시면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게 아니라 레미한테 물려서 생긴 거지만.
비록 좀 못돼 먹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 셰프님의 직원, 맞고 날아갈 땐 조금 안쓰러웠던 스키너부터 짧게 말해보자면, 스키너가 레미를 이 네모란 철장에 붙잡은 장면은 사실 그의 이름과 연관이 깊은데요. 그의 이름 스키너는 미국의 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에서 따온 것으로, 이분은 스키너의 상자라는 실험으로 유명한데, 이 실험은 어려워요.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대충 특수 제작된 상자에서 조건에 따른 쥐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장면은 이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대충 저는 몰라도 심리학과 학생들은 막 좋아 죽는 그런 장면인 거죠. 참고로 이름과 달리 그의 외모는, 특히 표정 같은 경우는 배우 미샤 아우어를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So he went and hanged himself, and then 다음으로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외모와 관 모양의 집, 그리고 해골 모양의 타자기로 초반에는 마치 끝판왕 보스 같았지만 알고 보니 츤데레 아저씨였던 surprise me. 안톤 이고 같은 경우는 틱톡의 유명 인사인 이 서양 아저씨를 모델로 배우 루이 주베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Attention, attention, ne confondons pas. Est-ce que ça vous chatouille ou est-ce que ça vous gratouille? 사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고가 아닌 이고의 어머니인데, 영화 후반부 레미의 라따뚜이를 먹고 이고가 과거 해상을 하던 당시 그의 어린 시절 집 구조를 유심히 보시면, 영화 초반에 쥐 한 마리 잡는다고 샷건 들고 본인 집을 박살내는 이 화끈한 할머님의 집 구조와 소름 돋을 정도로 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 사실과 이고의 나이대를 같이 생각해본다면 이 할머님의 정체는 사실 이고의 어머니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고의 어머니의 집을 은신처로 삼고 있었으며, 그 주방에서 어깨너머 요리를 배우던 레미를 생각해본다면 이고가 레미의 라따뚜이를 먹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후에 감독님이 밝히기를 그냥 집 구조를 새롭게 구상할 시간이 부족해서 모델을 재활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방금 앞에서 제가 말한 건 다 개소리였다는 겁니다. 영화 속 숨은 꿀잼 찾기 이스터에그로 유명한 픽사답게 라따뚜이 역시 숨은 이스터에그로 가득한데요. 우선 모든 픽사 영화에 등장하는 단골 이스터에그, 토이스토리에서 첫 등장한 피자 플래닛의 배달 차량은 두 쇼다리 캐릭터 레미와 스키너 셰프의 숨막히는 추격신 뒷배경에서, 그리고 또 다른 단골 이스터에그 아모 A113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호빵 주먹으로 열심히 고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어깨깡패 쥐의 귀걸이로, 그리고 링기니가 레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한 첫날 밤 금수저답게 전기세 생각 안 하고 틀어놓은 TV 속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기차의 옆면에 또 한 번 숨어있는 A113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픽사 영화의 캐릭터들도 카메오 출연을 했는데, 그 주연급 캐릭터들은 아니고 조연급 캐릭터들만요. The studio couldn't afford another X-Men. 영화 초 레미가 아파트를 빨빨 돌아다니던 장면에선 영화 업의 더그가 그림자로 카메오 출연을, 그리고 링기니가 집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영화 월리의 바선생 할이 깜짝 출연을, 마지막으로 두 주연 배우들이 공공장소에서 꽁냥거리는 공원 장면에서는 영화 인크레더블에 등장만 화려했지 별거 없었던 찌랭이 빌런 밤 보야지의 흑화하기 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따뚜이의 감독 브래드 버드가 인크레더블의 감독이기도 해서인지 영화 인크레더블의 흔적이 좀 많은데, 거리 속 포스터에서 결국엔 흑화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밤 보야지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링기니가 레미를 모자에 숨기기 전 제안했던 첫 번째 방법,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었던 속옷의 로고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픽사는 영화마다 배경이 되는 곳을 사전 조사 겸 직접 방문하곤 하는데, 일례로 토이스토리 3 제작진 같은 경우는 감옥이나 쓰레기장을 방문하며 씁쓸한 시간을 보낸 것과 다르게 라따뚜이 제작진은 요리의 본고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파리에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프랑스 최고급 탑5 레스토랑을 전부 방문하여 진수성찬을 먹기도 하였고,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어다니며 영화의 배경이 될 만한 사진을 찍는 등 아주 즐거운 시간을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 배경은 실제 파리의 장소들을 구현한 것인데 링기니의 아파트는 파리의 몽마르트 구역을, 구스토 레스토랑은 파리 5구 센강 왼쪽 편에 위치한 은행을 배경으로, 그리고 팀원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는 장소인 알렉상드르 3세의 다리는 링기니와 레미가 우정의 꽃을 피우는 장소의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훈훈한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하지만 놀랍게도 레미의 아버지가 레미에게 현실은 시궁창이다를 보여주는 이 장면 역시 실제 장소로 1872년에 설립된 파리의 해충 구제업체라고 하네요. 다행히 실제 죽은 쥐들은 아니고 미니어처 인형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후에도 라따뚜이 팀원들은 직접 요리 수업을 들으며 프랑스의 주방 문화를 배우기도 하였고, 이후에 스튜디오에 돌아와서도 270가지가 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그림으로 구현할 때 참고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라따뚜이는 프랑스 남부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먹던 음식 라타투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선 마지막 중요 장면에 필살기 느낌으로 등장해서 마치 굉장히 비싼 고급 요리로 착각될 법하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라따뚜이는 보통의 일반 가정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국식으로는 야채 볶음 같은 느낌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레미가 마지막 비장의 요리를 라따뚜이로 정했을 때 주변 이들의 당황 섞인 반응을 설명해 주죠. Sure you want to serve this to Eagle? Ratatouille? They must be joking.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인 라따뚜이와 요리와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동물인 쥐가 만남으로써 그 누구든 간에, 그게 심지어 쥐일지라도, 그리고 그 요리가 아무리 간단한 음식이라 한들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영화의 주제. You must not let anyone define your limits because of where you come from. What I say is true. Anyone can cook, but only the fearless can be great.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를 재밌고 아름답게 표현한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 라따뚜이였습니다. 영화 초반부 샷건 할머님의 장면은 만화 영화 코디와 생지 구조대에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감독 브래드 버드는 트레일러에서 웨이터의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을 하였습니다. We present for your pleasures a traditional cheese trolley. 영화의 제목인 라따뚜이는 확실히 발음하기가 생소한 단어여서 그런지 픽사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포스터와 트레일러에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글 덕분에 괜찮지만요.